그 다음에 3번에 나, 다, 가. 오이 다 맞췄어요. 얼마 전 영상에서 대학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나눴었죠. 오늘은 수능 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수능 국어 지문 구성이나 문제들은 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또 초등에 이해하면 그 좋은 정도의 수능 국어 독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국어 독해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되는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능 국어를 초등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 초등 독해 문제집인 요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독해 문학과 비문학 시리즈가 최근 출간이 됐는데요. 그간 소개해드린 그 초등용 독해 문제집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문과 어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 그리고 최상위 문제처럼 이 교재 역시 수준 높은 고난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 국어를 철저히 분석해서 초등 수준에 맞게 재해석하고 개발이 되어 상당히 의미 있게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시리즈인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그 애니능률에서 오늘 교재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분석한 수능 국어에서 출제되었던 문학과 비문학의 주제들입니다. 94년 첫 이렇게 수능 때부터 시작해서 쭉 분석을 해보니까 문학 작품으로는 현대소설, 고전소설의 부분이 비중이 높았고요. 그리고 비문학 주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문학과 과학이 약 5대5 반반 정도. 여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수능 기출 문제들도 있고 또 수능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집들이 있어서 수능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데요. 국어 총 45문항이 출제되는데요. 공통 과목으로는 독서와 문학, 그리고 그 선택 과목으로는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통 과목은 34문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각 11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2023학년도 실제 문제지를 이렇게 출력을 해봤습니다. 공통 과목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번부터 17번까지는 비문학 지문, 그리고 18번부터 34번까지는 문학 지문이고요. 뒤에 이렇게 선택해서 푸는 11문항은 거의 비문학 지문이더라고요. 그 문학과 비문학을 고루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쓱 보아도 사실 느껴지듯이 지문 길이도 길고 내용도 어휘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 시험 시간 80분 안에 45문항 정도를 풀어내려면 지문 읽는 거 포함해서 문제당 약 2분 내에 풀어야 되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키움과 동시에 실전 독해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초등부터 순차적으로 좀 익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초등 독해 기존 문제집들은 교과 수준에 맞추는 정도로 보통 지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반 독해 문제집을 풀고 난 뒤에 이 교재를 뒤에 푸는 정도로 순서로 이어가시면 좋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예비 6학년이라서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에 독해,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 두 권이 나오는데 컨텐츠들을 본인이 읽고 싶어하는 지문을 선택해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게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여기 QR 있죠? 요거는 문제풀이 분수를 타이머로 맞춰서 이렇게 풀어보게 하는데 여기 나오는 그 글 수준과 어휘 수준에 따라서 요 타이머가 달라집니다. 아이가 이 문제집을 처음 접하고 첫날 풀었을 때 생각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3개에서 4개의 주제를 좀 연습하고 풀고 나니까 그 후에 이제 별로 틀리지 않고 잘 풀어 나가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독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이라서 그 난이도 있는 이 독해 문제집도 잘 풀지 않을까 사실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전 독해랑 그리고 독서랑은 좀 별도로 이해하는 방법과 풀이하는 방법들을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직접 풀어보고 살펴보고 느낀 점들이 있는데요. 이 교재는 그 기존의 학기용 독해 교재나 또는 보편적인 초등용 일반 독해 교재랑은 다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이의 독해력과 어휘 수준을 상당히 점프하게 해줍니다. 독서에서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아이가 어느 수준 이상 점프해서 독서력을 올리고 싶다면 어려운 책도 중간중간 끼워서 읽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슬로우 리딩 하면서 아이가 어휘나 문맥을 온전히 이해하면 급격히 독서력이 사실 올라가거든요. 독해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교재의 지문들처럼 양질의 지문과 그리고 높은 수준의 어휘를 학습하고 훈련하면 독해력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지문과 어휘 수준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능 국어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연습해 갈 수 있다입니다. 그 수능 국어는 교육과정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바탕으로 그 5개의 행동 영역, 어휘와 개념, 그리고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적용 창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수능부터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독해 시리즈는 그 초등 교육 과정을 연계한 문학과 비문학 지문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5가지의 행동 영역을 평가하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국어 대비를 전략적으로 해나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저도 이 부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었는데요. 독해 문제풀이 방법을 제대로 알려줍니다. 독해하는 법을 그 엄마가 직접 일일이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렵죠. 엄마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뒤에 이렇게 해설서를 보시면 정말 꼼꼼하게 핵심을 알려주고 있어서 요것만으로 집중적으로 연습해도 가능하겠다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아이가 문제풀이를 할 때 어떤 워드를 중요하게 인지해야 할지 문제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되는지를 터득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사전 이 교재의 이용 후기에서도 해설서에 대한 극찬이 이어졌었는데요. 거의 한 권의 책 같은 느낌으로 해설서만 보고도 그 문제 해결과 그리고 지문 이해가 쏙쏙 잘 돼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특징은요. 그 수능 문제 형식과 3점짜리 고난도 문제를 연습을 해보게 합니다. 앞서서 수능을 완전히 분석해서 반영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수능 국어 문제는 현재 2점짜리가 35문항, 그리고 3점짜리가 그 10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점짜리 문항은 본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바로 푸는 것이 아닌 그 적용 창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새로운 지문을 추가로 읽고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더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수능 국어의 킬러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교재에서 그 수능 연계로 표기된 문항들이 바로 수능에서의 이런 문항들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두 지문 간의 관계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확장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네 가지 강점만으로도 이 교재는 아이가 일반 수준의 독해 문제집을 푼 다음에 더 높은 수준으로 독해력 향상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면 이어서 풀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 독해 문제집들 연습이 이미 되어 있다면 학년별로 선택해서 바로 풀어보면 되고요. 독해 문제집을 전혀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면 일반 독해 문제집을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풀어보면 좋습니다. 그 여러 주제들을 아이에게 직접 풀어보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여기 이렇게 주제들 중에 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제, 즉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 이미 배경 지식이 있는 주제에는 당연히 지문과 어휘를 빨리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 주제, 그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여러 권의 책을 사실 읽어왔던 터라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또 이해가 쉽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가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생소한 NFT에 대한 지문을 읽고 이해하려면 지문을 빨리 읽는 능력이 있어도 이해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좋은 주제들의 지문들을 참고하면서 관련 독서들을 함께 해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학과 비문학의 각 25개의 주제 지문을 다 하고 나면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종합편처럼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좋다라고 느낀 것이 그 여기에 나온 지문이 바로 앞 주제들에서 배운 같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독해 문제집에서 지문 한 번 읽고 사실 문제 한번 풀면 그냥 끝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그 지문과 어휘들이 잘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의고사
중간고사에서 기가 막히게 해당 지문을 똑같이 해서 다시 읽고 새로운 문제를 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문이지만 이제 문제가 다른 거죠. 아이가 제대로 학습을 했다면 이 지문들을 이제 배경 지식이 되어 남아있을 테니까 문제를 훨씬 더 잘 풀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고 어휘를 정확히 공부를 다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학의 오답 노트처럼 해설서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고 있어서 또 같은 지문을 반복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지리들을 다각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국어 실전 문제들도 한번 보고 또 수능 국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초등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한번 이제 지문들도 살펴봤습니다. 또한 수능 국어 전략을 초등에서부터 천천히 접근해 나갈 수 있게 한 이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독해의 문학과 비문학 교재 내부도 함께 오늘 살펴봤는데요.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각 2권씩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영상 끝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3, 4, 5학년 내용도 함께 더 넣어두었으니까 학년별로 꼼꼼히 한번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를 런칭하면서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제작된 특별 부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이드북, 그리고 이렇게 학년별로 어휘집이 있고요. 그리고 어휘 문제지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에는 그 독해 지도법이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휘집과 어휘 문제지는 어휘들의 쓰임과 그리고 유의어, 반의어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휘를 확장해서 그리고 익힐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휘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특별 부록으로 어휘까지 완벽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간 늘어졌던 마음 다잡고 우리 함께 이 교재로 화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